자, 2월 7일 두 번째 주제가 되었네요. 스터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예요. 일단 보시다시피 우주 로켓이 보이죠? 우주 로켓이 보이고, 일단 여기 합병이라는 단어도 보이고, 자, 뭐 AI 이런 단어도 보이죠? 자, 아마 이렇게만 보셔도 제가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우주로켓 회사의 AI 기업 인수합병입니다. 자, 다음. 스페이스X 얘기가 나와요. 이제 상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뭐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도 나오죠. 기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이스X의 상장을 통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xAI가 스페이스X의 데이터 센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IPO를 통해서 이제 상장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하지 않으면 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 AI 칩인 텐서 처리 장치를 탑재한 위성을 2027년 우주로 발사할 계획이다.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샘 올트먼 같은 경우엔 이제 지난해 로켓 제조사들을 인수하거나 협업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자, 스페이스X가 xAI와 이제 주식 교환 방식으로 합병을 논의 중이다. 자, 스페이스X가 또 테슬라와 합병을 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블룸버그에서 나왔네요. 자, xAI와의 기업 결합도 대안으로 또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K2 머저 섭이라는 주식회사와 K2 머저 섭2라는 유한 책임 회사가 지난 21일 등록이 됐는데, 브렛 존슨 스페이스X 최고 재무 책임자가 임원 명단에 있었고, 유한 책임 회사에는 존슨 CFO와 스페이스X 법인이 경영진으로 등재가 됐다. 그래서 합병이 뭔가 일어날 것인가? 그런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래는 좀 중요한 정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탐사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활용할 수 있고, 테슬라의 인프라를 활용해 로켓과 위성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도 있다. xAI와의 기업 결합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 추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나로 뭔가 크게 연결이 다 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페이스X와 xAI가 결합하면 미 국방부와의 계약 확대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이제 곧 보게 되실 거예요. 자,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앞에 우리가 봤었던 이 미 국방부와의 계약, 스페이스X 이거 관련해서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스페이스X가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이 프로젝트에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25년 11월 기사이긴 한데 골든돔을 지원하는 위성 계약을 수주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골든돔 프로젝트 스페이스X가 이제 미사일과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는 위성 개발 계약을 20억 달러 규모로 이제 체결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골든돔 프로젝트 일부로 공중이동 표적 식별기 시스템이 최대 600개의 위성을 이제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가 이제 밀넷으로 불리는 군사 기밀 통신 중계 시스템과 지상 차량 추적이 가능한 위성 시스템 등 이제 그런 두 개의 시스템의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다음. 네, 이제 스타쉽 얘기가 나와요. 대형 발사체 스타쉽 개발에 xAI의 지능형 알고리즘 최적화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미 우주군 협력 및 골든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제 고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사의 아르테미스 임무 수행을 위한 정밀 제어 시스템을 이제 강화를 할 것이다. 이제 스페이스X와 xAI가 합쳐지면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세부 조건 조율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거나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다음.
이제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로켓 위성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우주 데이터 분야로 진입이 쉽지 않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제 스페이스X는 이제 스타링크 위성부터 군용 위성 스타실드가 수집하는 거대 데이터를 xAI의 그록이 학습할 수가 있다. 근데 이 그록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록이 이제 위성의 비행 궤도 설계나 군용 보안 시설 정찰 등 분야에서 이제 다른 AI보다 정교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이제 현재 xAI가 이제 AI 업계 선두주자가 아니고 또 지난해 손실이 130억 달러에 달한다.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합병에 지속적인 이제 xAI를 테슬라나 스페이스X의 합병에 지속적인 자금 수혈이 가능토록 이제 하는 방안을 고려를 계속 해오고 있었고, 비상장 기업으로 복잡한 주주 설득 과정이 필요 없는 스페이스X가 최종 인수 주체로 결정이 된 것 같다라고 또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어요. 자, 다음. 네,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가 또 나오죠. 네, 우주 데이터 센터는 AI 연산 장비를 여러 저궤도 위성에 분산 탑재하고 위성 간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센터처럼 운영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태양광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우주에서는, 그리고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어서 전력과 냉각 문제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주 데이터 센터는 중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구글 얘기가 또 나오죠. 구글은 이제 프로젝트 선캐쳐라는 계획을 공개를 했고, 이게 뭐냐, 태양전지로 전력을 스스로 생산하는 소형 위성에 텐서 처리 장치 같은 AI 칩을 넣어서 위성들을 하나의 연산 네트워크처럼 연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블루 오리진,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거죠. 예, 블루 오리진은 이제 어떤 우주 데이터 센터 기술을 전담하는 조직도 운영하고, 그리고 관련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결국에는 구글이나 이제 블루 오리진 같은 경쟁사도 우주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현재로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경제적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 우주 발사 비용이 1kg당 200달러까지 떨어지면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현재는 약 8,000달러 수준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뉴욕타임즈는. 자, 다음. 이제 스페이스X는 xAI를 인수함으로써 인공지능과 로켓, 우주 기반 인터넷, 모바일 기기 직접 통신, 세계 최고 수준의 실시간 정보 플랫폼을 아우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야심찬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했다. 아까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이긴 하죠. 예, 이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구축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AI 기술의 발전은 막대한 전력과 냉각 설비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 지상 데이터 센터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주 기반 AI는 규모 확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임이 이제 분명하다. 우주에서 이제 거기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AI 어떤 기술에 이바지하는 그런 방향이 더 나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1톤당 100kW의 연산 능력을 가진 위성을 매년 100만 톤씩 발사하면 운영이나 유지 보수가 필요 없이 매년 100GW의 AI 연산 용량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에서 연간 1TW의 연산 능력을 확보하는 길이 이제 열릴 것이다. 그렇게 스페이스X가 또 얘기를 했네요. 자, 다음. 이제 머스크는 이제 2022년 말에 이제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인수를 하고 X로 이름을 변경했다고,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아실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이따가 자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에 매각을 해버렸다. 이 X를. 그리고 챗봇 그록을 개발해 운영 중인 xAI는 매달 지출만 10억 달러에 달하는 이제 고비용 기업이다. 이제 계속 지출이 좀 크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스페이스X는 이제 현재 9천여 개 달하는 위성을 위성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통신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있고, 창출되는 수익은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신 서비스로 얻는 소득이 다른 국가와 기업의 위성을 대신 발사해주며 얻는 소득을 이제 넘어선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스페이스X의 탄탄한 사업 기반이 xAI의 막대한 개발 비용을 이제 상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하이라이트 좀 다르게 한 부분은 이제 곧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 이 부분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인수했고, 그리고 기존 트위터 CEO였던 이제 뭐 파라그 아그라왈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임원진들이 나오죠.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렸고, X라는 새로운 앱을 이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의 앱이라고 머스크는 칭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송금 업무 관련 기능도 이제 이 X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머스크는 xAI가 X를 330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 자료는 이제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죠. xAI에 매각을 했다. X를. 그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xAI는 머스크가 2023년 7월 설립한 AI 기업으로 이제 그록을 또 출시를 했다. 6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를 하고 있고,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X는 이제 자사 데이터를 xAI의 그록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사용을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음. 네. 인공지능 기업 xAI가 이제 챗봇 모델 그록을 공개를 했다. 계속 그록 얘기가 나와서 이제 가져온 자료예요. 이제 그록 3를 이제 공개를 했고, 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 이제 그 소설 속 화상에서 자란 캐릭터가 사용하는 단어로 무언가를 완전하고 깊이 이해한다는 뜻이다. 근데 그 소설이 무슨 소설이냐? 로버트 하인라인의 공상과학소설 낯선 땅의 이방인이라는 소설이다 라고 하네요. 자, 다음. 네, 이제 머스크는 지구 안팎에서 가장 야심차고 수직 통합화된 혁신 엔진을 형성하기 위해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를 했다. 지상의 데이터 센터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AI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다. 장기적으로 AI 규모를 키울 유일한 방법은 우주 기반 기술뿐이다. 아까 비슷한 내용이 또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주 태양광 발전을 이제 제시를 했고, 1년 내내 해가 지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멈추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이제 구상이 이제 우주 태양광 발전이다. 그리고 향후 2에서 3년 안에 우주가 AI 연산하기에 비용이 가장 저렴한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다음. 스페이스X와 xAI의 통합회사의 기업 가치는 약 1조 2,500억 달러로 추산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는 규제 당국의 위성을 최대 100만 개까지 발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이제 나중에 보게 되실 거예요.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할 대규모 위성 무리를 이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 이 초대형 로켓 스타쉽이라는 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쓸 수 있는 화물을 목표 지점에 배치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번 실패를 겪었다. 그래서 좀 아직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이제 기업 공개를 계속 추진할 거다. 그리고 상장을 통해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으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네요. 자, 다음. 네, 스페이스X가 이제 테슬라 합병을 이제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또 반복되죠. 그리고 우주 발사체 에너지 저장 시스템 AI 연산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수직 통합 구조, 이것도 이제 또 다시 반복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는 이제 망한 양의 발사체를 또 우주로 쏘아 올리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의 배터리 등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제조 능력으로 태양광 발전 저장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xAI의 AI 모델이 제약 없이 훈련과 추론을 이제 할 수 있게 된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는 우주 데이터 센터 건설과 유지 보수에 활용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건 테슬라만의 어떤 장점이 되겠죠. 스페이스X, xAI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xAI는 오픈AI나 구글 등 AI 선두주자에 뒤처지고 있는데, 머스크가 자신의 회사들을 수직 계열화의 AI 시대에서 앞서가려는 계획이다. 그리고 스페이스X의 상장을 오래 하려는 것도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이 이제 목적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의 발사체가
화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장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제 폭증하자 우주 데이터 센터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 이르면 이제 오는 6월 스페이스X 상장도 이제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위원회에 이제 최대 100만 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까 본 내용이죠. 예,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하는 위성들을 발사하는 것은 카르다쇼프 2단계 문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이게 뭔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이따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는 태양광으로 구성돼 에너지 의존도가 낮고 우주 초저온에서 복사 냉각하는 방식으로 열을 방출하게 된다. 결국에는 계속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 스페이스X, XAI의 그 이제 수직 통합된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다음. 자, 스페이스X는 이제 나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정보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06년 8월에 나사와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운송 계약을 맺었다. 28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고 2020년 3월에는 나사로부터 루나 게이트웨이 차세대 우주정거장의 보급품 전달 업체로 또 선정을 받았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나사와 스페이스X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발사 수입이 2018년 기준 20억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 상당수가 나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글로벌 위성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인 이제 스타링크는 저번에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스타링크에 대해 기업 분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이제 머스크는 이제 거절했죠. 예, 아니다,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공의 목표와 주주들의 요구가 상충되고 있어 당분간 비상장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다음. 네, 그윈 쇼델 스페이스X 사장이 화성으로 장기적으로 비행하기 전에는 IPO가 어렵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 기사는요,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네, 스페이스X의 발사체가 화성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장하지 않겠다, 이 정보 때문에 찾아서 가져온 겁니다. 다음. 네,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를 통해 역량과 자금을 확보한 이후에는 달기지와 화성기지, 우주 확장 등에 이를 투입할 계획이다. 예, 이거는 차후에 이렇게까지도 나아갈 생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스페이스X와 XAI의 사명에서 단순히 다음 장이 아니라 다음 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주를 이해하고 의식의 빛이 별들에까지 이루도록 할 수 있는 지각 있는 태양을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제 지각 있는 태양이란 태양광 발전으로 구동되는 우주 데이터 센터 기반 AI를 이제 뜻하는 것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인류 문명이 구소련의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제시한 문명의 단계, 아까 보셨다시피 예, 카르다쇼프 2단계 문명, 이 관련돼서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이제 1단계를 넘어 2단계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1단계는 행성에 있는 에너지만 사용하는 행성 문명, 2단계는 항성, 즉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항성 문명, 3단계는 은하계 에너지를 사용하는 은하 문명을 말하는데, 인류 문명은 현재 1단계에도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네요. 자, 다음. 네, 또 우주 데이터 센터 얘기 또 나오죠. 예, 우주 데이터 센터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두는 분야다. 머스크 CEO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가 2년, 길어도 3년 안에 실현을 될 것이다.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는데, 이 자료는 이제 나중에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00만 기를 모두 쏘아 올릴 가능성은 또 높지 않다. 통상 실제 계획보다 많은 수의 위성 발사를 신청을 하는데, 우주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도 근시일 내 시행을 염두에 두고 위성 발사를 신청한 것이다, 뭐 그런 분석도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네, 이 기사는 이제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세계경제 포럼. 네, 다음. 머스크는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 연차 총회에서 랠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 얘기를 한 거죠. 네, 거기서 머스크가 말하길, AI 발전 속도를 볼 때 늦어도 내년 말에는 AI가 어떤 단일 인간보다 더 똑똑해질 것이다. 약 5년 뒤인 2030년이나 2031년쯤에는 AI가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지속 가능한 풍요라고 뭐 정의를 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수를 앞지르게 될 것이고,
이 옵티머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들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재화와 서비스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내년 말쯤이면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을 일반에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갖춘 로봇이 육아부터 노인 돌봄까지 인간의 삶 전반을 보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AI 확산의 유일한 제약은 이제 전력이다. 그래서 우주의 이제 태양광 발전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지금 이걸 위해서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을 했다, 인수 합병을 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로켓 재사용 기술을 완성해 우주 접근 비용을 현재 대비 이제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라는 또 얘기를 했네요. 스페이스X는. 자, 다음. 이건 이제 미래에셋 그룹에 대한 얘기예요. 미래에셋 그룹이 이제 2022년에서 2023년에 스페이스X에 2억 7,800만 달러의 규모의 투자를 집행을 했다. 그리고 미래에셋 캐피탈이 펀드를 조성하고 미래에셋 증권과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비롯한 계열사 및 리테일 자금이 출자자로 참여하는 뭐 구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스페이스X가 스타트업 xAI를 이제 인수하기로 하면서 거기에 투자했던 이제 미래에셋 그룹이 어떤 그 주가가 그래서 올라갔다, 뭐 그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고요. 유한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향후 거래대금 증가에 따라 브로커리지, 위탁 매매 민감도가 높고 스페이스X와 디지털 자산 관련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또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책 속으로 파트로 갈게요. 다음. 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지구를 지키고 지구인을 구하러 세상에 내려왔다고 진심으로 생각을 한다.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억만장자들의 공통점이다. 또한 저들의 성공 비결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은 회사를 세운 뒤 설립 이유를 찾아내지만 이들은 이미 머릿속에 품은 채 회사를 세운다. 이들은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회사를 만들고 포부가 더 큰 이들에게 회사란 자신의 메시아적 발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한다. 이들에겐 이 땅의 인류를 구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다. 인류가 이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 중요치 않다. 일론 머스크는 나사의 공식 파트너다. 나사에 영향력을 미치고 나사를 구제해준다. 우주비행사들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데려다주고 있으며 머지않아 이들을 달로도 실어 나를 것이다. 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날 미국이 다시 우주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건 일론 머스크 덕분이다. 현재 물가로 약 2,500억 달러가 투입된 아폴로 계획과 달리 고작 26억 달러로 스페이스X는 국제우주정거장까지 여러 번 운행할 수 있는 우주택시를 개발해냈다. X의 경제 모델은 감정을 가장 자극하는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다음.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는 미국의 선거 결과 따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에서만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X를 통해 무엇을 하려는 걸까? X.com이 페이팔과 합병했을 때부터 가져온 오래된 꿈으로 그는 금융계의 거물이 되길 희망한다. 자, X.com 도메인은 2017년에 다시 사들였다고 하네요. 그가 모델로 삼은 건 만능 멀티플랫폼 앱 위챗이다. 중국의 이 앱은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신저이지만 MTB 자전거를 사거나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공과금 결제, 기차표나 비행기표 예약 등도 가능하다. X는 무엇이든 가능한 만능 플랫폼이 되려는 것이다. 그의 구상대로 X가 완성되면 전세계 이용자들은 X에서 병원 진료도 예약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신청할 수 있다. X는 이미 7개의 주정부에서 송금업 영업허가를 획득을 했다. 우선 X 이용자에게 예를 들면 $10 정도의 소액을 준 뒤 이들이 해당 금액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이자율 저축 서비스를 개시하여 X에 저축한 돈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얻도록 한다. 반대로 대출 통장 금리는 시장에서 제일 낮게 할 방침이다. 일정 수준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직불카드와 투표책도 자동으로 발송이 된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은행으로 변신한 X의 가치는 2,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자, 테슬라의 경우 자율주행 장치를 위한 부품이나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며 내부에서 유통까지 해결한다. 스페이스X 역시 차세대 로켓 엔진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며 발사대도 자체 제작하고 로켓도 재활용한다. 따라서 발사가 이루어지는 속도 역시 이례적으로 단축되었다. 스타링크의 위성 사업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예. 자, 다음.
이제 이거는 다른 책 내용이죠. 2024년 10월 현재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의 CEO 겸 최대주주, X의 이사회 의장이자 소유주, 보링 컴퍼니, 뉴럴링크, XAI의 창립자이자 소유주, 머스크 재단 회장 등을 맡고 있다. 스페이스X는 인류의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인류가 여러 행성에 거주해야 한다는 일론 머스크의 비전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우주기업으로 테슬라보다 1년 빠른 2002년에 창립이 되었다. 스페이스X가 우주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바로 로켓 재사용 기술이었다. 무엇보다 스페이스X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안겨주어 로켓 개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스타링크 사업은 로켓 재활용 기술 덕분에 상용화할 수 있었다.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라는 스타링크의 특성상 한 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좁다. 따라서 상용화가 가능할 정도로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수백 번의 발사가 필요했다. 따라서 스타링크 상용화를 위해서는 발사 비용이 상당히 낮아야 할 뿐만 아니라 로켓을 자주 쏘아 올릴 수 있어야 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로켓을 회수한 뒤 간단한 수리 후 곧바로 쏘아 올림으로써 발사 비용과 발사 빈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로켓을 다시 사용하려면 위성 등 탑재체를 우주 공간에 올려놓은 뒤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디며 대기권에 재진입해야 한다. 그리고 로켓의 크기와 출력이 커질수록 로켓이 견뎌야 하는 온도와 압력 역시 커진다. 스페이스X는 이를 위해 펠컨 헤비의 30X라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개발해 적용을 했다. 그리고 바로 이 소재가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외피에도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트럭은 스페이스X의 소재 기술 덕분에 가볍고 저렴하면서 방탄까지 가능한 소재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테슬라 덕에 스페이스X가 이익을 보는 점도 있는데, 테슬라가 사이버트럭과 함께 30X를 대량 생산함으로써 스타쉽 S30X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처럼 현실에서 쓰이는 인공지능 외에도 챗 GPT 같은 인공지능 챗봇 등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해 X를 인수하고 여기에 자신이 설립한 XAI라는 인공지능 기업이 만든 그록이라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X에 더 많은 사람이 몰릴수록 XAI는 늘어난 언어 데이터를 이용해 그록의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적극적으로 X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테슬라 직원은 자신이 속한 부서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사내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거기에 테슬라 직원은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등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다른 회사가 주관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 자,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거나 운영한 회사끼리는 같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며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의 직원들은 서로의 회사를 통제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되게 중요하고 유익한 정보가 많이 나왔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네, 이번 주제 관련해서 이제 스페이스가 이제 XAI를 인수합병을 했다는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기까지 이제 제가 자료한 준비는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경제 기사로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